분위기는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각 당 집행부의 코멘트도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홍준표 대표의 SNS를 봤더니 6분 전에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참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에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SNS에 올렸는데, 네. 믿기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도 아마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게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표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엔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면대면에서 출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꽤 높죠. 그렇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해왔던 그동안 즉 당 측에서 조사해왔던 결과와는 너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The buck stop here라고 해서 예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본인이 당대표 사퇴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의 정리 단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단순히 당대표 사퇴직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와 관련돼서 뭔가 모종의 결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최 의원님,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뭐 워낙 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말을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인데,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최 의원님? 아니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와서 정치론 평을 해가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그냥 팩트만 이렇게 보도하기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객관적인 보도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상당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조차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예상한 바대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대로 거의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같은 때 보면 여론조사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연구소 자체도 뭐 나중에 사과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고, 방송사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압도적인 차이로 출구조사도 나타났고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물론 대선 후에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선 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선거에서 집권당이 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집권당이 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 예를 본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집권당이 유리한 구조였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겹쳐서, 그리고 공천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지적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겹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는 못합니다만은 언론사에서 그 추이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경우는 막판에 여러 가지 뭐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또는 뭐 드루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 같긴 해요. 전혀 뭐 먹히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틀 전에 조사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이틀 전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조사한 거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에 이제 발표할 수 있었으니까 발표가 됐고요. 근데 2, 3일 전에 조사를 중간에 한 번 했는데, 깜깜이 기간 했는데 일주일 전하고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고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지사 쪽에서 선거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이 양쪽에 이제 명확한 뭐 물증이나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공방 수준의 얘기고, 그런 공방 수준, 논란 수준의 얘기로 진행이 될 때는 사실 여권 지지층이나 야권 지지층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강하지, 이 지지가 서로 교차되거나
바꾸는 효과는 그다지 역대 선거에서 많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선거 순간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그대로 선거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실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한 1년 지금 문 대통령 이제 1년 좀 넘었죠. 예. 사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서 촛불혁명 통해서 사실은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효과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정책 실패라든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대안적인 상황들을 유권자 찾을 때 사실 야권의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지난 1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이런 어떤 이슈들이 사실 지배를 했었고 또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실책을 평가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평가라고 하기엔 좀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뭐 민생 문제 등등이 이제 제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정권을 심판할 때까지 수준은 이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여당 편이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워낙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여당은 그 후광 효과를 상당히 봤다. 그렇지만 또 여당 스스로가 뭔가를 잘해서 하기보다는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는 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연장선상에서 야3당의 충격이 뭐 누가 더 크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우리 최 의원 보시기에는 어디가 제일 충격이 큰 걸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뭐 그거는 이제 후보자를 얼마나 공천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천은 제1야당이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이 이 야당으로서의 일종의 맡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1야당의 책무가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근데 제1야당이 그 마지노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아마 광역단체장 6석 내지는 그로부터 한두 석 정도 빠지는 거 이런 정도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서 부산 경남 울산 정도에서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정도라면 그래도 그 집권 1년 차의 그 전국 선거에서 제1야당이 선방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 결과로 본다면 그것도 무망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이 참담함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 다른 정당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건 당사에 지금 기자들이 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홍 의원님께 홍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야당에서는 사실 특히 이제 보수야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라고 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투표소로 나오는 이 보수의 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상당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보수라는 게 평소에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다가 이 투표장에는 조용히 나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찍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샤이보수라고 그러는데 이 샤이보수가 힘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투표장에 나와서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투표율이 한 60%가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40%의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샤이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뭐 그건 좀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40%가 지금 투표를 안 한 분들 그렇죠. 40%가 투표를 안 했는데 그중에 샤이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샤이보수란 말을 붙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그 본인의 의향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투표장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예 투표장에 안 나왔던 분들이 40% 안에 분명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병목 위원님 그리고 이현정 위원은 잠시 뒤에 좀 또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